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언론들이 열심히 취재했는데요, 언론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추격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지에서 시찰은 잘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아 서울신문 도쿄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직접 취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활동 지켜보니 어떠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추격전을 벌였던 기자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네. 그리고 또 시찰단 브리핑을 들어 후쿠시마에 머물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처럼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힘들게 취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시찰단이 왜 도망갑니까? 왜, 뭐가 부끄러워서요? 뭘 숨기려고요? 숨기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들도 많고, 네. 뭘 말하면은 그게 정부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극도로 조심한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행동으로 보였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거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이게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대신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게 나왔던 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데 왜 불친절하고 왜 설명을 안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찰단 오염수 채취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검증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형식적인 시찰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시찰단을 절대 두둔하는 건 정말 아니지만요. 네.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실제 원전에 들어가서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정말 철저하게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의 통제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애초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없고, 시료 채취라든지 그런 걸 허가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뭘 아무거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취재하러 가면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한데, 시찰단도 갔는데 거기 흙이나 아니면 거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그냥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떠오거나 이렇게 좀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사람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게 뭐냐면 물어보면 말을 해주는데, 저희가 딴 짓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찰단 동행 취재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옆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들어가 봤을 때, 원전에 들어가려면 저도 2달 전에 신청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원전 동행 취재 자체가 저는 바라지는 않았고요. 해봤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애초에 이 원전 시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게 오후 9시에 한 장짜리 브리핑 자료를 낸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러면 저희한테 이거를 받아 적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가 묻고 싶은 것도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파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입장이 정해진 게 바로 시찰 당일 화요일 새벽에 원전 근처에서 역시 브리핑을 하겠다, 이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했어요? 예, 했는데 또 그것도 7시쯤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약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정식으로 이제 각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거 간단하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대만에 시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도서국도 시찰단을 보냈다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시찰단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시찰단은 작년 3월하고 11월에 2차례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2번이나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저희는 방류를 앞두고 겨우 방문한 거잖아요. 네. 갑자기 이슈가 되니까요. 근데 대만은 일찍이 방문을 하면서 2번이나 가면서 또 취재가 아니라 시찰도 정말 자세하게 했습니다. 원전 방문만 한 게 아니라 어미, 연구소 다양하게 방문했기 때문에 좀 폭넓은 그런 시찰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다만 좀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때도
일본 정부가 거부해서 시료 채취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측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시찰단의 활동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좀 저는 특이했던 거는 뭘 질문하면 확인했다, 요청했다 이 정도의 답변이 다여서 그러면은 이게 역시 일본 정부가 허가해 준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가 한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만 좀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일본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온다. 보고서 보고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IAEA가 너무 일본하고 밀착해가지고 너무 딱 붙어서 이 보고서를 믿어도 되나 이런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예, 그거는 좀 저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찰단이 계속 확인했다, 조사했다, 요청했다. 그러면 그걸 언제 종합해서 살펴보겠느냐. 그 질문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형식적인 시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좀 아셔야 될 게 IAEA가 오염수만 이제 검증하는 게 아니라 북한 이란 핵 검증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권위를 실추시키게 되면 저희가 또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인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 유국희 단장 외에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도 이렇게 민간 전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지에서 그 시찰단 단원들 만나서 얘기하거나 취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애초에 접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버스를 잡으려고 그렇게 달렸었던 거고요. 네. 정말 철저하게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묵는다 이런 것도 안 알려줍니까? 어디에서 묵는다 이런 것도 안 알려줬고요. 저는 아니었고 다른 기자가 이런 것도 해보더라고요. 어느 호텔에 묵는지 다 전화를 돌려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시찰단이 가는 데마다 환대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거는 맞습니까? 일본 현지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일본 현지에서 환대했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또 관심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일본 기자가 이거 우리도 가서 취재할 수 있냐, 질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본 기자들도 있었고요. 예.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까 안 할까 이거를 가장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수산물 수입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함께 여기를 봤으니 정말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 게 검증되지 않았겠냐. 그러면 후쿠시마산도 이제 재개하지 않겠냐. 이거를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기사와 분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얘기한다고요? 오염수 방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염수 방류는 현지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맞지요? 저도 그래서 저번 달에 한번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분들은 위험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하나 중요한 건 지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난 다음에 겨우 지역이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오염수 방류된 물고기다.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염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오염수는 찬성하지만 방류는 반대한다. 방류 반대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의견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내에서는 먹습니까? 일본 내에서 이렇게 후쿠시마 수산물 이렇게 표기된 수산물 팔고 그렇습니까? 제가 묵었던 호텔이라든지 시장을 가보면 후쿠시마산으로 후쿠시마산이다 이렇게 대놓고 표시를 하고 있고 도쿄에서도 보면 후쿠시마산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수산물이요? 예, 수산물이요. 네. 수산물도 수산물, 농산물 왜냐하면 원산지는 표기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있었는데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사는 사람은 뭐 아직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후쿠시마산은 원래 맛있잖아 하면서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아, 그래요? 일본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네요. 자, 일본 정부에서는 시찰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네, 뭐 예상하시는 대로 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늘 정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라고 하지 않았고 처리수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요. 네.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계속 설득하겠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다른 것도 좀 여쭤볼게요. 한일 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는데요. 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기시다 총리의 인기는 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죠? 그거는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하락세여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민당에서 조금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죠. 지지율 바닥이다. 바닥 밑으로 내려간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베 전 총리 국장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랬었는데 이게 특이하게 올해 초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하던 50%대로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차이점은 딱 보면은 외교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일본에 오기도 하고 기시다 총리도 한국에 가고 해빙 무드가 연출되는 것도 있고 최근엔 또 히로시마 G7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걸 보면서 가장 부각이 된 게 기시다 총리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역시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한국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잖아요. 정보 관계자, 기자, 교수, 일반인 다양한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인이니까 물어보는 건 정말 윤석열 정부 어떠냐. 자기네들은 호감이다. 이렇게 말을 좀 호의적인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네. 좋아하는군요. 예, 좋아하는데 그게 왜냐고 저도 이제 질문하면은 워낙 저번 정부조는 안 좋지 않았겠냐. 네. 근데 서로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인식이 강하고요. 그럼 왜 좋은 거냐. 그렇죠. 물어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좋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요. 예. 북한 문제,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관계가 좋아져야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한테 호의적이잖아. 이래 바로 좀 좋아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예, 호의적이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 여기가 저도 지금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어요. 김진아 서울신문 도쿄특파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 금요일에 진검